25년을 일제시대에 보냈습니다. 윤동주 시인, 황수련 작가와 같이 중학교 다니다가 도산 한차화 선생님의 마지막 가연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이 다음에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사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나라에 살지 못하면, 독립된 우리나라에 살지 못하면 내 모든 희망과 꿈도 사라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갈 곳을 잃게 되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해방을 맞이하면 이제는 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국제정세가 그렇지 못해서 38선이 생기고 북쪽에는 공산군이 들어오고 소련이 지배하는 반나라가 됐습니다. 그 밑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권의 온 국민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라다운 나라가 내 나라지 공산 정권은 내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38선 넘어서 서울로 왔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돼서 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서 나한테 주어진 과제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이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풍부한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되기 때문에 지식을 갖추고, 제가 평생의 목적 삼고 있는 철학 공부는 계속해야겠다, 그래서 계속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자기 인격만큼 살게 되고 인격만큼 사회에 업적을 남기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 인격을 갖춘다 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인격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내가 잘 수양하면 인격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도원도 생기고 스님들이 사찰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함께 살면서 더불어 살면서 인격을 키워야 존경도 받고 사회에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좀 많이 나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모든 결론은 이기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기주의자가 되게 되면 정치에서는 아첨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제일 나쁜 것은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경쟁을 하되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함께 살고 서로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지시해주고 내 약점을 내가 인정하면서 고쳐가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얻은 결론은 최고의 인격을 갖춘 사람은 누군가?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계에서 평생을 살면서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그게 지금도 가지고 있는 신념이기 때문에 내 제자들을 키워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한 7년 동안 중고등학교에 있다가 6.25 전쟁을 끝내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에 좋은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대학으로 진출하면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시작했기 때문에 한 30여 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많은 일을 했어요. 다른 교수 못지않게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기쁜 희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그때 됐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를 떠날 때쯤에서는 나라다운 나라가 됐는데 그것은 국제정권을 배격하는 4.19를 거쳐서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열었고 군사정권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다 경제를 망치고 말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도 컸습니다마는 우리는 군사정권을 통해서 경제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삼 대통령이 돼서 문민정부가 시작될 때에는 이제는 권력정권은 끝났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도 김영삼 대통령 때 법치국가가 되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존경하게 되고 후진 국가들은 대한민국은 40여 년 동안에 기적을 이루었다고 봐주게 됐습니다. 이제는 세계 어디 가든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했는데 또 한 단계 올라가야 선진국가가 되고 살고 싶은 나라, 누구가 오든지 살고 싶은 나라가 되는 것이 세 번째 희망입니다. 그 살고 싶은 나라는 행복한 나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쉽게 올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캐나다에 가봤습니다. 캐나다에 가보니까 정부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하는 국민이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돼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캐나다입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해야겠다. 정부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은 정부를 위해서 일체가 되어서 행복을 창출해야겠다. 그리고 1962년에 스위스에 가봤습니다. 스위스에 가서 내가 그런 얘기 가운데 하는 의관이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 죄수가 하나도 없을 때에는 문을 열고 흰 깃발을 띄웁니다. 근데 1년에 2달, 석 달은 흰 깃발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의관이 교도소에 들어온 죄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거기에서 느낀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국민이 정부를 키워줍니다. 국민이 정부를 키워주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국민에게 베풀어줍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나라, 인간다운 삶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전 연세대학교를 정년퇴직하고 가정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다가 아직도 살고 싶은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사회에서 남아서 계속해서 일해야겠다. 그리고 정년퇴직하고 40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살고 싶은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가운데 오늘과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나라,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정부나 국민 모두가 정직한 나라입니다. 거짓이 없고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이 없는 정직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치관이 없어서 함께 살고 책임을 함께 나누고 나라를 위한 의무를 같이 간직하는 것이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인생을 살고 다른 나라에도 혜택을 줄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목표는 3000년 역사 동안 우리 인간들은 휴머니즘이 성숙되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애가 가득 찬 나라, 서로 돕고 사랑하니 인간답게 사는 인간애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 서대문구에 계신 여러분도 먼저 이런 나라를 개척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 출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통일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를 흘러와서 균형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 법칙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에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올라와서 우리와 같은 정의로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부터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과 애정을 북한 동포에게 나누어줘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서는 통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서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 동포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는가 알게 되고 대한민국 동포들은 북한 동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당신네들도 이렇게 삽시다 하는 것을 좀 뭐라고 할까요? 교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회를 만들든지 인간 교류가 많아져야 합니다. 서로 왕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문화의 동질성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가 다르다고 해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거리가 있다고 해서 문화까지 쪼개게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동질성을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공정한 위치에서 서로 무슨 주고받는다고 하는 그런 공짜가 없는 공정한 위치에서 경제 교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20, 30년쯤 지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위치만큼 북한 동포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정치가 개입해야 합니다. 정치는 지구같이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지막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치가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언제쯤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잘 노력하면 한 30년쯤 걸리겠죠. 더 기다린다고 해도 아마 앞으로 50년쯤 지나게 되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출발이 광복으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내 나라에 살게 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고 온 국민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출발을 우리 서대문의 여러분과 같이
함께 가지는 것이 오늘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지만은 먼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대문구에 살고 계시고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십니다.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